자,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만화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굉장히 익숙하실 텐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이 만화를 보는 관점이 아마 영원히 바뀌게 될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단순한 독자가 아니라 이 칸의 설계자가 될 준비를 하시게 되는 거죠. 이 문장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신가요? 네, 맞아요. 화가 르네 마그리트의 유명한 작품을 살짝 바꿔본 건데요. 사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그냥 화면 위에 찍힌 잉크 자국일 뿐이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뇌는 이게 그냥 그림이 아니라고, 살아있는 무언가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설득합니다. 대체 왜 그럴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명쾌한 답을 내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만화 이론가 스콧 맥클라우드인데요. 그는 만화가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건 일종의 인지공학이라는 거죠. 우리 뇌와 가장 직접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시각 언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인지공학이라는 게 대체 뭔지 그 양파 껍질을 한번 벗겨볼까요? 그 시작은 바로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 캐릭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림이 정교하고 디테일할수록 특정 인물 한 명을 가리키게 되지만 반대로 얼굴이 단순해지면요. 오히려 그 얼굴이 담아낼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훨씬 더 넓어진다는 거예요. 디테일을 덜어낼수록 더 많은 사람을 대변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왼쪽의 사진은 누가 봐도 그냥 어떤 한 사람이죠. 하지만 오른쪽의 아주 단순한 만화 캐릭터는요. 저게 누구든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바로 나 자신이 될 수도 있죠. 이렇게 단순한 얼굴은 마치 텅 빈 그릇 같아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우리 자신의 감정,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그 안에 막 쏟아붓게 만드는 진공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화를 볼 때 사실은 그냥 캐릭터를 구경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캐릭터를 통해서 나 자신을 체험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만화에 그토록 깊이 몰입하고 강력한 감정적 연결을 느끼는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라 아주 철저하게 설계된 결과인 셈이죠. 자, 그럼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이제 우리는 만화 이야기의 진짜 엔진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탐험해 볼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그 엔진이 우리 눈에 보이는 곳이 아니라 전혀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거터라는 건데요. 만화 칸이랑 칸 사이에 있는 아무것도 없는 그 조용하고 텅 빈 공간 말이에요. 작가는 이 공간을 통해 독자인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자, 이제 당신이 이야기를 완성해 주세요 하고요. 자, 여기 첫 번째 칸을 한번 보세요. 어떤 남자가 도끼를 머리 위로 번쩍 들어 올리고 있죠. 뭔가 섬뜩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칸을 보니까 웬 도시의 야경이 보이고 거기서 으악 하는 비명 소리가 들려옵니다. 도끼를 든 남자와 도시의 야경, 그리고 비명. 이 둘 사이에는 아무런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없죠. 바로 그 순간 이 두 칸 사이의 도용하고 텅 빈 공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끔찍한 살인사건을 상상하고 완성한 건 다름 아닌 바로 여러분의 뇌입니다. 작가는 그저 단서만 던져줬을 뿐이죠. 만화에서는 이런 현상을 클로저, 우리말로는 완결이라고 부릅니다. 이 빈칸을 채우려는 우리 뇌의 본능적인 욕구가 바로 만화라는 매체를 움직이는 진짜 엔진인 거죠. 다시 말해, 독자인 우리의 상상력이 없으면 만화는 그냥 멈춰버린 그림 조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피는 칸 안에서 흐르지 않는다. 칸과 칸 사이의 거터에서 흐른다. 이 문장 하나가 만화의 본질을 정말 완벽하게 요약해주고 있죠. 진짜 사건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바로 우리의 머릿속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더 시야를 넓혀볼까요? 만화가는 단순히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시간을 설계하고 건축하는 사람에 가깝죠? 이게 정말 재미있는 지점인데요. 만화에서는 페이지 위에 그려진 이 물리적인 공간이 우리 뇌 속에서는 곧바로 시간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길고 넓은 칸은 시간이 아주 천천히 느긋하게 흐르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고요. 반대로 짧은 칸들이 막 겹쳐 있으면 액션이 아주 빨라지는 것처럼 느껴지죠. 심지어 칸의 테두리 모양만으로도 감정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화가는요,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시간의 건축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화를 읽는 그 경험의 리듬과 속도를 아주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는 거죠. 자,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만화가 우리 독자들한테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봤잖아요. 그럼 이번엔 반대로 이걸 만드는 사람, 위대한 창작자들은 대체 어떤 생각으로 만화를 만드는 걸까요? 맥클라우드는 창작 과정을 6단계로 설명하는데요. 마치 건물을 짓듯이 가장 안쪽, 핵심에서부터 바깥으로 하나씩 쌓아 올리는 방식입니다. 모든 것은 아이디어와 목적이라는 가장 깊은 핵에서 출발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보는 표면으로 완성되는 거죠. 하지만 맥클라우드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경고를 하나 합니다. 많은 작가들이 그저 예쁘게 보이는 표면이나 그림 그리는 기량에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위대한 작가들은 언제나 가장 깊은 곳, 바로 아이디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강력한 아이디어는요, 그림이 좀 서툴러도 그걸 뚫고 나와서 빛을 발하지만 아이디어 없는 그림은 그냥 예쁜 껍데기일 뿐이거든요. 자, 그럼 지금까지의 이론들을 오늘날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바로 지금 이 디지털 시대예요. 기술이 발전하면서 만화의 형태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렸거든요. 과거에는 만화책이라는, 그러니까 종이라는 정해진 그릇 안에 이야기를 담아야만 했습니다. 1930년대의 짧은 만화든 80년대에 나온 두꺼운 그래픽 노블이든 어쨌든 그 그릇은 유한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2000년대 이후 디지털 시대가 열리면서 우리에겐 무한 캔버스라는 게 생겼습니다. 말 그대로 한계가 없는 공간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매일 보는 웹툰의 핵심 원리입니다. 디지털 세계에서 만화는 더 이상 페이지라는 감옥에 갇혀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스크롤을 아래로 쭉 내릴 때마다 이야기는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아래로 끌어당기는 서사적 중력을 만들어내는 거죠. 멈출 수가 없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바로 이렇습니다. 만화는 그냥 그림이 아니라 한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과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가장 적은 오류로 전달하기 위해 만들어진 아주 정교한 지적인 도구라는 겁니다. 일종의 기술인 셈이죠. 자, 이제 무대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만화가 어떻게 우리의 뇌와 소통하는지 그 비밀의 도구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계가 없는 무한한 캠퍼스 위에서 여러분은 어떤 세계를 설계하시겠습니까?